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술 심리 치료 중 미술 심리 치료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면서 또 영상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미술 치료, 그러니까는 음악도 있고 또 무용도 있고 문학도 있고 댄스도 있고 각각 다른 개념의 다른 표현 방식의 그런 예술 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 치료는 단연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 또 자기 속에 있는 심상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끄집어내고 그것을 실제로 그려내거나 만들어내가면서 구현하기가 가장 편안한 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술 심리 치료하면은 미술 치료를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수많은 예술 심리 치료 가운데 미술 치료가 가장 첫 번째로 부상될 수밖에 없는 게 마음속에 있는 심상을 바로 다이렉트로 끄집어낼 수 있기에 편한 그런 파트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뭐 미술 치료하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상상을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길어요, 원래는 할 때는. 그래서 뭐 내 마음속에 가장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까요? 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충분하게 그때를 떠오르게 하고 그때에 느꼈던 뭐 느낌이라든가 또 주위에 누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는 어떤 색깔이 뭐 주위에 있었는지 환경은 어땠는지 뭐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것들을 테라피스트가 치료사가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죠. 뭐 눈을 감게 하고 당신 머릿속에 당신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를 들어가 볼까요? 몇 살이었나요? 인터벌 조금 주고 그때 그 장면을 한번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시다.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그때 당신의 자세는 어땠나요? 뭐 이런 몇 가지의 멘트를 통해서 그 치료받는 사람이 내담자가 치료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그 상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머릿속에 이미지를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무의식에 감춰놨던 또 나도 잊어버렸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상상하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들어가죠. 그 다음 단계로는 그것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구현해내는 거. 그래서 당신의 그 이미지를 한번 여기서 그려봅시다. 또는 표현해봅시다. 근데 그때 이런 방식은 비슷해요. 모든 예술 심리 치료가 이런 이미지하고 끄집어내서 뭔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미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댄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연극을 사용하기도 하고 문학을 사용하는데요. 떠오르는 심상을 바로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그려낼 수 있으니 이미지를 그대로 그려낼 수 있으니 가장 1차원적으로 밀접한 어떤 치료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미술 치료는. 근데 이제 만약에 떠올려갖고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생각해봅시다 해놓고선 자 그거를 음악으로 표현해보세요라고 하면 음악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뭐 띠라리라리라라라 뭐 등등 다른 생각하고 있는 뭐 멜로디를 떠올리라든가 그때 좋아했던 음악을 떠올리다든가 이런 것들을 뭐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음악과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떠오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춤으로 춰볼까요? 그럼 더 막막하죠. 그렇죠? 무용을 전공하거나 또 이렇게 내담자가 치료자가 아니에요. 내담자가 뭐 이렇게 몸을 펴서 그거를 표현해 봅시다. 뭐 느낌을 뭐 만져 봅시다. 뭐 이런 등등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면 좀 편안한데 소심하고 자기 표현은 누가 볼까 좀 내가 판단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판단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대인 공포증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무용으로 좀 표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더 힘든 것도 뭐야? 연극 치료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릴 텐데 연극 치료는 더 힘들어요. 그럼 뭐 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머릿속을 떠올려서 상상을 하고 상상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구현해내는데 가장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미술치료. 음악은 그 다음 스텝. 좀 더 익숙치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대중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죠.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음악은 전공하는 사람한테는 편하겠지만 전공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왜 나는 뭐 음치예요. 나는 뭐 음악을 들어도 잘 몰라요.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익숙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으로 또 댄스는 더 어렵죠. 말씀대로. 거기다가 연극은 더 어렵고 자 더 힘든 것도 있어요. 뭐 문학치료. 자 그거를 시를 써봅시다. 시를 한 번도 안 쓴 사람한테 시 쓰라고 그러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예술 심리 치료는 그 심상을 끄집어내고 내담자로 하여금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그에게 편한 것을 상담사가 선택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지금 여러 방법으로 설명했지만 결국 미술 치료가 제일 가깝다 이건 거야.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편하다는 거지.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자, 이제 오늘 예시는 뭐 관계 속에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걸 인식하는 개념으로 이제 미술 심리 치료를 여기서 진행할 건데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과 함께하는 미술치료사 아롱입니다. 오늘은 일상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동물 피규어는 흔히 가지고 있는 재료가 아닐 거예요. 상상이나 이미지 검색으로도 충분하니 재료 준비에 대한 부담은 없으셔도 됩니다. 활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환경을 탐색해 봅니다. 누구와 어울리고 있고 어떤 집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원의 형태로 종이에 그립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환경을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지도자면서 내담자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는 이 오늘 그 영상의 주인공. 이분이 표현한 방식은 그래요. 원이 있으면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고 또 가까운 원이 있고 좀 먼 원이 있죠. 이 모든 게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나에게 더 영향을 주는 거는 크고 가깝고 나에게 영향을 좀 적게 주는 건 작고 멀겠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려가는 과정부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스킵한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하기 전에 이런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충분한 명상과 또 상상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고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뭐 이런 등등 수많은 생각들을 충분하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첫 멘트가 뭐 당신과 관계 맺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그릴 때 상담사가 지금 이 멘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떠오르는 것들을 위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환경 속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동물 피규어를 이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영상에서는 이 사람은 여기 가운데는 가족 써 있고요. 여기는 뭐 친구 뭐 등등 여러 가지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좀 이름 썼어요.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구고 거기에 걸맞는 뭐 동물이나 피규어를 한번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족에 뭐 타이거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럼 타이거 집어넣고 우리 집은 참 뭐 편안하게 뭐 오소리 같은 집이다. 얼룩말처럼 초원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풀 뜯는 그런 쪽이다 하면서 이제 그거와 연결되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를 갖는 그런 거를 집어넣는 거죠. 동물에 대한 심상이 저마다 다를 텐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동물의 특성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심상이라고 그러죠. 심상, 마음심, 이미지상, 상상, 그림상, 영어로 이미지, 뭐
이미지, 뭐로 등등 해서 심상, 마음에 떠오르는 상상. 그러니까 내 가족과 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나랑 관계 맺는 수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그거와 관계의 지위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그렸다고 하면 각각 동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거와 매치되는 걸 한번 배치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사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맹수의 왕, 무서운, 강한, 용맹 등을 떠올릴 겁니다. 반면에 외로움, 힘겨움 등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으로 동물의 특성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제가 표현한 관계 속의 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에서 나는 천방지축 아기사자. 서화정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곰. 여섯 별에서 나는 함께 있는 펭귄. 마음톡톡에서 나는 보듬는 캥거루. 다섯 아이에서 나는 아이가 되는 코알라. 조화와 전정에서 나는 신나는 원숭이. 조직에서 나는 날개를 펴지 못한 부엉이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작성해 봅니다. 이 과정은 자신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기준을 확인할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신뢰하는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작위로 작성한 내용들을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저의 순위는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뭐 내가 원하는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1, 2, 3, 4 이거 쓰는 건데 하다 보면 숫자가 생각 안 나고 또 뭐 10개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안 해봤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아마 첫 번째가 훨씬 더 사용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1차적으로 예술 심리치료는 무엇인가 또 힐링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립스틱을 칠하고 화장을 하고 그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단순해져서 또는 행복해져서 또는 힐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개념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술 심리치료를 이해하는 데 두 가지의 어떤 커다란 뭐랄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로 힐링이고 치유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치료사들이 있어요.
그런 주로 예술가 출신의 심리치료사들이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이 음악 치료사가 됐어요. 미술을 전공했던 사람이 그런 미술 치료사가 됐어요. 또 뭐 무용을 전공한 사람이 뭐 무용 치료사가 됐어요. 예술 치료사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뭐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유형들의 이제 치료사가 있는 반면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게 더 이제 메인이죠. 저도 그 두 쪽에 지금 말씀하는 쪽에 더 가까운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느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떠올리고 그거를 해서 뭐 미술이든 뭐든 해갖고 막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등등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건 그냥 힐링이에요. 근데 플러스 알파 그것이 테라피가 되기 위해서는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쉐어를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상담사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재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차 경험은 내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떠오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밖으로 내보내서 그림을 그리든 음악으로 표현하든 댄스를 하든 해서 표현했어요. 그걸 통해서 한 번 보는 거예요. 다시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들을 상념이 지나가는데 항상 지나갔던 그 상념들을 집중해서 끄집어내서 그걸 밖으로 표출해서 딱 그림을 만들어 보니 지금처럼 피규어를 통해서 만들어 보니 예를 들면서 피규어를 통해서 만들어 보니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자기 속에 머릿속에 있던 수많은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마음도 단순해지고 또 생각도 편해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어요. 영화 보면서 펑펑 울면서 편해지는 것처럼 실컷 노래 부르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이거를 흘러버리는 힐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것이 테라피가 되기 위해서는 쉐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치료사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방금 한 것처럼 뭐 우리 집은요 가족인데요 가족인데 뭐 천박친축 다니는 뭐 타이거입니다 사자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하고 나서 우리 집은 내가 타이어로 사자로 이해하고 그리고 뭐 조직에서는 내가 아직 날개를 못 핀 새로 이해하는구나라고 자기 인식으로 끝나면 안 돼. 그때 이제 치료사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또 그때 어떤 느낌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내담자가 그때요 제가 우리 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우리는 조직에서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느낌이 이 느낌과 너무 일치해요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말을 하면요. 말을 하는 순간 두 번째 경험을 하게 돼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머릿속으로 한번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끄집어 내갖고 한번 보면서 한번 보는 경험. 플러스 알파로 상담사와 그 경험을 같이 나누면서 한 번 더 보는 경험은 재경험을 하면서 고통도 반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지고 또 내가 하는 것들을 치료적인 효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심리치료 쪽 거를 좀 공부하시거나 이런 과정에서 예술 심리치료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표현 플러스 알파 그것을 상담사와 상담을 함으로써 그 내용을 가지고 더 깊게 들어가서 내면에 만져지지 않는 것들을 만져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후자가 훨씬 더 치료적 효과 많죠. 힐링이 아닌 테라피가 되는 거니까. 이제 25분 끊고 또
또 25분 이렇게 3번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21분이 됐네요. 그래도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요. 이제 무용 동작 치료예요. 오늘은 무용 동작 치료 하고 나면 2부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강의 하나 더 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연극 치료 그리고 마지막에 음악 치료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이 예술 심리 치료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치료 한번 이제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누죠. 댄스 아웃. 몸짓과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소리. 몸과 마음 사이에 흐르는 역동적 상호작용. 춤으로 표현되는 내면의 목소리. 나와의 새로운 만남. 춤을 통해 스스로 치유하고 성장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통찰의 현장. 마음이 오래도록 간직한 말. 이제 당신의 춤으로, 몸짓으로 제게 들려주시겠어요? 춤동작 치료는 움직임으로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작업입니다. 다양한 움직임 어휘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이미지를 통해서 내면에 있는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이 그런 압도적인 감정들을 아주 안정적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주도적인 자, 이제 이분도 이렇게 얘기했죠.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도 이제 그 댄스 테라피를 얘기를 함에 있어서 무용 동작 치료를 얘기하면서 내 속에 있는 심상, 마음의 이미지를 아까 이제 그림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미술 치료지만 이거는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이걸 하다 보면 힐링이 장난 아니에요. 춤추면서 울고요. 막 엑스타시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가서 그리는 거와 그것을 직접 몸으로 표현하는 건요. 자신이 캔버스가 돼갖고 그거를 표현하는데 그게 신체화로 바로 오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계속 들어볼까요? 움직임으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연습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몸의 자연스러운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둔 움직임 교육은 여러분들 몸에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시켜서 스스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해서 지금 여기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춤동작 치료입니다. 이제 나올 영상은 춤동작 치료의 블랑쉬 에반이라는 분의 기법으로서 활성화, 창의적 춤, 즉흥춤, 그리고 움직임 교육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제 춤동작 치료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공간에서 내가 가장 움직이기에 좀 괜찮을 만한 공간이 어디 있는지 저기서 나를 마치 당기는 것처럼 한번 다가가 보는 거예요. 저기로 속도를 조금 내서 공간을 좀 빨리 가볼 거예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자, 저도 이제 몇 번 해봤는데요. 이 댄스 테라피를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누군가가 있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혼자 또는 상담사와 둘이 있는 거는 두 사람 사이가 이제 충분한 라포라고 합니다. 치료적 동맹이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도 함께 있는 거잖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몸이 움츠거리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더 움츠거려진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불편해 보이고 뭔가 어색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역동이 생겨서 더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순간 인도자가 이거 표현해 봅시다, 뭐 표현해 봅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도 왠지 모르게 거의 집중하게 될 것 같고 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표현하게 되고 또 다른 나를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춤 동작이요. 상당히 좋은 게 건강해지기도 해요. 우리가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신체적인 기능도 훨씬 좋아지고요. 이런 뭐 치료다 이런 건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큽니다. 봐요. 모든 사람들이 춤추니까 다 집중하잖아. 자기가 하는 동작에 대해서. 마음을 탐색할 때 우리의 깊은 때로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아픔을 직접 건드리거나 그걸 다루지 않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이미지라고 하는 거군요. 자, 지금 잠깐 동작을 보니까 여기는 나를 만져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인도자가 지시를 했어요. 그럼 지시에 따라서 만져보고 또 나를 만져보고 보통 이럴 경우는 이 다음에 이제 보통 자기 몸을 만지게, 자기 머리를 만져보고 나를 사랑한다 안아주게 하고 뭐 등등 그 동작을 훨씬 더 조금만 자기 모습에서 더 확장시켜서 신체 자기화로 오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움직임의 특징을 춤으로 춘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연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특징을 춤으로 춰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나의 내면의 힘은 뭐가 있을까? 내 안에서 발달돼 있던 내면의 힘, 그리고 아직 자라지 않은 힘.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는지 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내 안에 이런 힘이 있었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 힘을 온몸으로 다시 한번 느껴줘요. 나의 힘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 꺼내서 내가 온몸에 젖게 느껴지도록. 우리 안에 발달된, 잘 개발된 내면의 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런 힘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 에반 작업에서 하는 게 펑셔널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어떤 특정한 움직임을 개발을 시켜야 그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도 그 힘을 좀 쓸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고 되게 새로웠어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내 모습하고 실제 내 몸에서 이런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인도자가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하면서 막 움직이게 하잖아요. 움직이면서 내 속에 머릿속으로만 떠올렸던 이미지를 여기 표현화되면서 내가 앞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몸으로 표현하면서 끄집어내다 보면 정말 있는 것처럼 느껴져.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때로는 집단으로 하잖아. 여긴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뭐 저 사람이 더 여기 크게 하면 나도 한번 이거를 크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중간중간 의식의 흐름이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느낌도 들고 생각과 느낌이 이렇게 막 대칭되면서 자꾸 움직여지면서 이 생각이 하나로 움직여질 때 그때 동작이 단순해져요. 처음에는 복잡해지다가 나중엔 동작이 단순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자기만의 힐링 시간을 가져요. 다시 내 마음속에 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걸 표현한다? 그거는 힐링이야. 힐링이야. 근데 지금 지금부터는 뭐 하는 거냐면 쉐어하는 거예요. 집단에 온 사람들과 그때 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는 순간 그때 나도 그런 느낌이 있었지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 말을 공감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공감하면서 그거에서 벌써 이제 집단으로 테라피, 힐링 플러스 알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쉐어가 제일 중요한 거,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을 하면서 인식되어진 저의 모습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구나. 왠지 이게 강한 에너지가 내 내면에서부터 쑥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에너지가 그럼 어디까지 가나 이렇게 봤더니 이게 점점 이렇게 세지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펼쳤더니 더 많이 나오고 그거 더 많이 나오고 자꾸 주면은 작아질 것 같잖아요.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내줄수록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들은 하는 행동이 뭔가 뭐 누가 보면은 혼자 하면은 미친 사람처럼 이 표현이 좀 너무 강한가? 뭔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표현이 강하게 이렇게 표현되는데
실제로 그 상태에서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감정이 오가면서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제 동작을 하다 보면요. 지금 이분이 끝나고 나서 말하는 수많은 얘기들이요. 실제로 본인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행동 동작하는 것도 되게 뭔가 되게 어색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어색한 순간이 지나면요. 그 느낌이 지금 이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와닿아요. 이들한테는 진짜인 거예요, 이게. 소중한 듯한 힘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좀 타서 내가 이렇게 뻗쳐나가는 힘은 나한테 있구나. 예,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바는 우리가 인간이 변화되는 데는 이 삶으로 연 됐어요. 예. 뭐 시간도 25분 지났고 나중에 또 뭐 우리가 그 최윤선 교수님을 통해서 무용치료를 또 제대로 배우실 거니까 그건 뭐 이후에 또 공부를 더 하시고요. 이런 방식의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고 의식의 흐름을 계속 허용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음악이든 미술이든 춤이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다른 누군가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나의 경험을 나눈다? 예, 이거는 뭐 엄청난 치료 방식이죠. 미술 치료보다는 솔직히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 무용 동작 치료는요, 상당히 처음에 어색한데 하다 보면 좀 더 파워풀하고요. 또 땀도 나요. 땀도 나면서 그 땀에 대한 이미지도 생각하게 되고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게 바로 이제 이 무용 치료거든요. 근데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최윤선 교수님이랑 이제 무용 치료를 하신다고 하면 옆에 몇몇 사람들이 창피하다, 뻘쭘하다, 뭐 쟤 하는 거 봐라, 내가 웃기다 이런 분위기 나오잖아요. 절대로 치료 안 돼요. 뭔가 시작하면요. 자기에게 집중해서 완전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하나 역동이 돼갖고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에 정말 재밌을지 몰라요. 네. 제 2주 차 제 1강 마치겠습니다.